안녕하세요. 정수봉입니다. 네, 유아체육론 기출문제 해설 특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아제에 관련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피아제의 어떤 문제? 자, 도식의 형성 과정이 아닌 것은. 자, 피아제의 도식의 형성 과정은 자, 크게 네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자, 도식과 그다음 동화 그리고 조절 이 두 가지의 과정을 통해서 그다음 평형 이렇게 과정으로 도식 과정이 진행이 되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 피아제의 도식 형성 과정이 아닌 것은 문제 나왔는데 동화 과정과 조절 과정, 그다음 평형 과정 세 가지는 제가 다 설명해 드렸죠. 그리고 가역 과정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과정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형성 과정이 아닌 것은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자, 그러면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자, 우선 도식이라는 건 뭐냐? 제가 동그라미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어떠한 형체에 대한 틀, 뭐 윤곽이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어떠한 대상이 있어요. 네, 이 대상이 평소 가지고 있는 또 개인별로 가지고 있는 뭐 윤곽과 틀이 있겠죠. 형성하고 있는 마음속으로, 뇌 속으로. 자, 근데 이 동화는 뭐냐? 내가 평소 동그라미에 대해서 생각을 했어요. 그럼 기존에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이 도식, 동그라미와 일치하잖아요. 똑같은 동그라미잖아요. 그렇죠? 그럴 경우 어떻게? 이 평형으로 넘어가는 거고, 만약에 내가 동그라미가 아니라 세모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동그라미와 세모는 일치하지가 않잖아요. 그럴 경우 어떻게? 다시 조절 과정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도식을 어떻게? 수정하거나 조절해서 새로운 도식을 형성하는 거. 그래서 세모와 동그라미를 합쳤어요. 그래서 동그라미 세모가 됐어요. 그래서 다시 새로운 걸 형성했죠. 그럼 다시 이제 여기서 어떻게? 평형을 이루게 된다. 그래서 피아제의 도식 형성 과정은 동화 조절, 평형의 과정이 있다. 그래서 아닌 것은 그래서 정답은 몇 번? 4번이 되는 겁니다. 뭐 생각보다 난이도는 좀 쉬운 문제였고요. 자, 2번 갈게요. 자, 보기 나왔습니다. 자, 영유아의 신체 및 운동 발달의 특징 중 자, 옳은 것은 운동 발달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우선 보기를 볼게요. 자, 머리에서 다리 방향으로 발달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이건 지울게요. 자, 유아의 발달은 어떻게? 자, 뇌에서 가장 가까운 부분부터 발달해요. 가까운 부분부터 발달. 그리고 두 번째, 그리고 중추에서 어디로? 말초로 발달을 하고요. 그리고 큰 근육에서 작은 근육으로 발달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양방향에서 일방향, 그리고 수평에서 수직으로 이러한 운동 발달의 특징을 보이거든요. 네. 자, 그래서 머리에서 다리 방향으로 발달한다. 맞죠? 두 번째, 자, 반사 및 반응 행동은 자, 반사 나왔어요. 반사의 반응 행동은 운동 발달의 필수적인 단계이다. 그 얘기는 뭐예요? 자, 운동 발달을 하기 전에 뭐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반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반사는 자, 운동 동작, 제가 말하는 여기서 운동 동작은 뭐 걷기, 달리기, 그다음 뭐 등등 이외의 신체 활동을 얘기하는 거죠. 운동 발달. 그래서 운동 동작을 생성하기 위해 인간이 발현할 수 있는 뭐냐? 바로 최초의 움직임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뭐가? 이 반사가 인간의 최초의 움직임. 그래서 맞는 얘기고요. 그래서 그다음 디귿은 근육량의 증가로 안정시 분당 심박수는 점차 증가한다. 이게 영유아의 신체 운동 발달하고는 이제 관련이 없고요. 근육 증가와 심박수의 관련성은 없다는 얘기죠. 그 다음
자,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상체 하체의 비율은 변하지 않는다. 변하죠. 예, 성장하면 변하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기억하고 니은이 맞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비대칭 목 경직 반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자, 비대칭 목 경직 반사. 아까 반사는 뭐예요? 어떠한 그 운동 동작을 생성하기 전에 이루어진 최초의 뭐라고 했죠? 움직임이라고 얘기했죠. 근데 비대칭 목 경직 반사는 어디서 나타나냐? 우선 반사는 자, 원시 반사와 원시 반사, 그다음 자세 반사, 그리고 이동 반사. 이렇게 세 가지를 구분할 수 있거든요. 자, 비대칭 목 경직 반사는 어디? 이 원시 반사에서 일어나는 그 반사입니다. 그래서 생후 6개월 출생부터 해가지고 언제 생후 6개월까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1번 보시면 생후 6개월에 나타난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옳지 않은 거고요. 그래서 6개월까지 나타나고요. 그리고 이 머리를 한쪽으로, 제가 만약 한쪽 오른쪽 돌리잖아요. 그러면 이 오른손과 오른발이 이렇게 쭉 펴지게 되고 반대손과 반대다리는 구부려지게 되는 특징을 보여요. 그게 뭐냐? 비대칭 목 경직 반사입니다. 그래서 이 머리를 오른쪽으로 돌리면 오른쪽 팔과 다리가 펴진다라는 그 얘기고요. 그리고 눈과 손의 협응력 발달에 아주 중요한 반사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뭐냐? 1번. 1번이 옳지 않은 것으로 설명할 수 있겠죠. 자, 다음 4번입니다. 자, 보기에서 설명하는 발달 이론입니다. 네, 보기 한번 볼게요. 자, 환경을 변화시켜 바람직한 행동을 형성한다. 키워드가 있었죠. 자, 환경. 환경, 외부 환경. 그 다음, 피드백을 통해 유아의 바람직한 행동을 촉진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거에 대한 정답은 이제 행동주의 이론이고요. 스키너의. 자, 행동주의 이론은 무엇이냐? 자, 인간의 발달은 이 보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환경에 따른 이 훈련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발달은 이 외부의 이 환경적 요인을 잘 조직하고 변화시킴으로써 긍정적인 행동을 훈련과 학습에 의해 바람직하게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고요. 반대로 바람직하지 않는 행동은 감소시키거나 어떻게 소거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이론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기는 스키너의 행동주의 이론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자, 성숙주의 이론은 뭐냐? 이 발달 과정에 있어 중요하게 보는 걸 바로 이 성숙으로 얘기하고 있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인간 개체가 이 성숙한 단계에 이르게 되는 이 결정적인 이 힘은 이 개체가 가진 이 유전적인 요인에 전적으로 의존한다고 이제 주장을 하였고요. 그 다음 피아제의 인지발달 이론은 무엇이냐? 자, 인간의 지적 능력은 유기체가 이 환경에 적응하는 것으로 인간의 지적 능력은 타고난 것이지만 그것은 어떻게 우리가 사는 이 주어진 이 환경에 어떻게 되죠? 이 적응하는 것이 인지 발달의 발달이라고 주장을 한 거고요. 그 다음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이론. 이건 인간의 이 성격 발달을 전생에 걸쳐 이 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연구한 이론이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인간의 마음을 어떻게 세 단계로 구분을 했어요. 세 가지 구조로. 그래서 첫 번째 원초화, 그 다음 자아, 그 다음 초자아. 이게 세 가지 단계로 구조를 해가지고요. 인간 행동이 이 세 가지의 체계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지배된다고 하였습니다. 하는 이론이 뭐냐? 바로 이 프로이드의 정신 분석 이론이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기에서 설명하는 거 키워드, 자, 환경과 어떤 피드백을 통해서 바람직한 행동을 촉진하고 그렇지 않은 행동은 어떻게 감소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발달 이론은 뭐냐? 스키너의 이제 행동주의 이론이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잘 따라오고 계시나요? 자, 5번째. 자, 성숙 단계 드리블 동작의 특징으로 오는 것은 입니다. 자, 우선 기초 운동 발달에 있어서의 단계가 있어요. 모든 움직임의 기술은 모든 움직임은 자, 3가지 단계로 구분이 되거든요. 어떻게? 자, 시작 단계가 있어요. 그 다음 초보 단계, 그 다음 마지막 뭐? 성숙 단계. 이 3가지 단계를 거치거든요. 그래서 자, 성숙 단계 말 그대로 제일 마지막 단계잖아요. 드리블 동작 아시나요? 자, 농구에서 이렇게 드리블 하죠. 공 튀기는 거. 그래서 이 동작대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자, 가슴 높이에서 공을 드리블 한다 라고 나와 있어요. 자, 가슴 높이. 자, 드리블 할 때 가슴 높이까지 올리면 성숙 동작이라고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자, 이건 초보 단계고요. 초보 단계에 나타난 특징이고요. 그리고 한 발을 앞으로 내밀고 반대편 손으로 드리블한다. 이게 바로 성숙 단계에서 나타나는 동작입니다. 그리고 바운드 되는 공의 높이가 일정하지 않게 드리블한다. 이건 뭐예요? 이 시작 단계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손목에 그 스냅을 이용하지 않고 손바닥으로 공을 때리면서 이렇게. 이건 언제 단계냐? 초보. 초보 단계. 그래서 성숙 단계 드리블 동작의 특징을 옳은 것은 정답은 몇 번? 자, 2번이 되겠습니다. 한 발을 앞으로 내밀고 반대 손으로 이렇게 드리블하는 완벽한 자세. 그게 성숙 단계 드리블 동작에 나타난 특징이다. 그래서 뭐 이론에서 나와 있겠지만 각 그 움직임에 있어서의 이 시작 단계, 초보 단계, 성숙 단계에 나타나는 이 특징들을 잘 알고 계셔야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난이도가 있는 문제는 아니었고, 그 드리블한 동작을 잘 상상하시면 쉽게 문제를 맞힐 수 있었던 문제였죠. 자, 6번입니다. 자, 안정성 운동 기술. 자, 운동 기술에는 자, 3가지가 있습니다. 자, 안정성과 그다음 자, 이동, 그다음 조작. 그 중에서 이제 안정성에 관련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입니다. 자, 정적, 동적, 축성 안정성으로 구분됩니다. 자, 안정성은 자, 어떻게 구분되냐? 자, 축성과 그다음 정적과 동적 이렇게 구분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축성, 이 축성에는 뭐가 있냐? 뭐 굽히기, 굽히는 거, 그리고 늘리기, 스트레칭, 그리고 이제 트위스팅, 비틀기, 그리고 돌기, 그다음 흔들기가 어디에? 이 축성에 있고요. 그다음 정적과 동적에는 뭐가 있냐? 뭐 시작하기, 멈추기, 구르기, 피하기, 뭐 그다음 직립균형, 거꾸로균형이 이제 물구나무쓰기예요. 그다음 평균대 걷기 등이 뭐냐? 이 정적과 동적에 관련된 운동 기술이고요. 자, 그래서 정적, 동적, 축성, 안정성을 구분한다. 맞죠? 그리고 구르기는 동적 안정성과 관련이 있다. 아까 제가 동적 안정성에 이제 구르기, 여기 구르기 있다고 얘기했죠. 자, 그리고 재빨리 피하기도 동적 안정성과 관련이 있다. 그리고 몸통 앞으로 굽히기는 정적 안정성과 관련이 있다. 아까 제가 몸통 앞으로 밴딩, 굽히는 거는 어디라고 했죠? 바로 이 축성이라고 했죠. 그래서 어떻게? 이거는 정적이 아니고 뭐 축성. 그래서 옳지 않은 거 뭐냐? 바로 이 4번이 옳지 않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설명이 어떻게 빠르진 않죠? 괜찮죠? 자, 7번. 자, 에릭슨의 심리사회 발달 단계 중
주도성 대 죄책감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자, 에릭슨은 심리사회 발달 단계를 몇 단계로 나누는지 아십니까? 자, 총 8단계로 구분했습니다. 몇 단계? 자, 8단계. 예, 8단계로 구분했는데, 자, 주도성 대 죄책감 단계는 몇 번째 단계냐? 바로 3단계 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언제? 3단계. 뭐가? 주도성 대 죄책감. 그래서 이때는 자기 혼자 자기 개념이 형성이 돼가지고 놀이를 할 수 있고, 그리고 딱 해당 연령은 언제냐? 3세에서 6세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놀이를 통한 성공 경험은 어떻게? 주도성 형성과 발달에 도움이 된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보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지만 자기 개념이 형성이 시작된 단계다는 이 3단계 바로 전 단계인 이 2단계 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이 2단계 때는 뭐냐? 이 자율성과 이 수치 및 회의의 단계로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2단계는 유아 스스로 하고자 하는 이 자율성이 발달하는 시기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근육 발달을 조절할 수 있으며 자기 개념이 형성되기 시작하면서 자기 주장을 언어적으로 표현하게 되는 단계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몇 단계가? 이 2단계가. 그래서 자기 개념 형성이 시작하는 단계는 2단계다. 2단계고요. 그 나머지는 이건 다음은 3단계. 3단계가 뭐죠? 주도성 대 죄책감 단계.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몇 번이냐? 자, 1번이 틀렸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자, 보기 문제도 나왔습니다. 자, 보기 기억에서 디귿에 해당하는 지각 운동의 요소를 바르게 묶은 것은, 자, 지각 운동 요소에는, 자, 신체와 공간, 그리고 있고, 그다음 방향 지각, 그리고 시간, 시간이 이렇게 있고요. 다음 관계,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움직임의 질, 이렇게 나누거든요. 그래서 신체 지각과 공간 지각, 그다음 방향 지각, 시간 지각, 관계 지각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바로 이 지각 운동의 요소에 해당이 되거든요. 자, 신체 지각은 뭐냐? 말 그대로 신체 명칭, 신체 모양, 그 다음 신체 표현을 얘기할 수 있고요. 공간은 뭐냐? 내가 지금 있는 장소, 그 다음 장소의 높이, 그리고 방향, 범위, 그리고 뭐 바닥의 모양 등등을 얘기할 수 있고요. 방향은 뭐야? 앞뒤, 좌우, 위, 아래. 그 다음 뭐 비스듬히도 표현될 수 있고요. 그 시간은 뭐 속도와 리듬과 관련된 거고, 관계는 뭐예요? 신체 간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 뭐 이 공간 안에 있는 어떤 특정 사물과의 관계를 뭐냐? 바로 지각 운동의 요소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기억. 몸을 구부려 훌라후프를 통과하는 건 뭐냐? 바로 이 공간에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이 기억이. 그 다음 박수 소리에 맞춰서 리듬감 있게 점프하는 거. 소리. 소리는 어디에 포함되죠? 바로 이 리듬이죠. 속도, 리듬. 이 시간에 포함이 됩니다. 시간 지각 안에는 속도와 리듬이 포함되거든요. 그래서 시간 지각이고요. 그 다음 마지막 신호에 따라 오른쪽으로 회전하기. 뭐죠? 방향이잖아요. 그렇죠? 방향 지각이잖아요. 그래서 기억은 공간, 니은은 시간, 디귿은 방향. 그래서 정답은 몇 번? 자,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9번입니다. 유아의 체력 요인. 자, 체력에는 종류가 두 가지로 구분이 되죠. 자, 건강 체력과 수행 체력. 어떻게? 건강과 수행 체력이 구분이 된다. 자, 거의 검사 방법이 보기로 나왔습니다. 자, 순발력. 자, 모든 발로 멀리 뛴 거리를 측정. 우선은 순발력. 이 측정하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정답은 1번이 맞고요.
그 외의 거 설명을 해드리면, 자, 근지구력. 자, 왕복 달리기 2m 시간의 측정은 무엇이냐? 이거는 민첩성에 대한 내용이에요. 민첩성. 예, 뭐가 왕복 2m 달리기 시간 측정. 단, 저희 뭐 해설에 나와 있듯이 저희 국민체력백의 유아체력 측정 도구에서는 자, 민첩성을 측정하는 데 있어 5m 곱하기 4번 왕복하는 거를 민첩성으로 측정을 하고 있다. 근데 여기서 나온 보기 왕복 달리기 2m의 시간 측정은 뭐냐? 바로 이제 민첩성에 해당이 된다. 근데 그 국민체력백에서는 자, 5m 4번을 왕복하는 걸로 또 측정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1분간 앉았다 일어나기 동작 횟수의 측정. 이게 뭐냐? 이거는 이제 근지구력이에요, 이게. 예, 근지구력에 해당이 되고요. 자, 평균대 위에 한 발로 서 있는 시간의 측정. 한 발로. 이게 뭐냐? 이거는 평형성. 예, 에 대한 측정 방법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예, 적절한 것은. 이게 제자리 멀리 뛰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순발력이. 예. 그래서 모든 발로 멀리 뛴 거리를 측정하는 것. 자, 10번입니다. 자, 그림의 동작이 성숙 단계. 앞서 이 관련된 문제 나왔죠. 성숙 단계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또 나왔어요. 자, 지금은 이제 적절하지 않은 것. 성숙 단계로 발달하도록 지도하는 거예요. 그럼 얘가 지금 성숙 단계는 아니라는 거죠. 자, 어떤 종목이에요? 어떤 동작이에요? 종목이 아니고 또 어떤 동작이에요? 자, 버티컬 점프 나왔어요. 예, 제다리 높이 뛰기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수직 점프. 예. 자, 도약과 착지 지점이 멀리 떨어지도록 지도한다. 자, 여기서 틀렸죠. 자, 높이 뛰려면 제자리에서 뛰었다가 그 자리에 착지해야지 멀리 뛸 수 있겠죠. 자, 도약과 착지가 어떻게? 멀리 떨어지는 건 뭐예요? 멀리 뛰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높게 올라갈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건 성숙 단계가 아니죠. 그래서 틀린 것은 1번 정답이 나왔어요. 바로. 나머지 보기 한번 볼게요. 자, 두 팔을 동시에 위로 올리면 협은 동작. 자, 높이 위로 뛰기 위해서는 팔을 뒤로 제쳤다가 무릎도 구부리고 그대로 팔을 힘껏 치면서 위로 쫙 뛰어야겠죠. 그 얘기입니다. 두 팔을 동시에 올리는 이 협은 동작이 이루어져야 된다. 예? 맞죠? 그리고 두 발로 동시에 도약하고 착지할 수 있어요. 두 발을 뛰었다가 그대로 두 발로 이렇게 딱 착지하도록. 일단 도약 후 공중에서 몸 전체를 뻗도록 지도해야 된다. 맞죠? 쫙 한다. 몸을 쭉 뻗어야지 높게 뛸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양팔을 위로. 예.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해서 정답은 몇 번?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1번. 자, 보기 문제 또 나왔습니다. 자, 기억, 니은에 들어갈 유아체육 프로그램의 구성 원리. 자, 프로그램의 구성 원리는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제 적합성의 원리와 이제 방향성의 원리, 뭐 특이성의 원리, 안정성의 원리, 연계성의 원리, 다양성의 원리 등 이 다양한 운동 프로그램에 적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원리가 많거든요. 자, 우선 자신의 운동 능력을 과대평가하는 경우 안전에 주의하도록 해야 된다. 그럼 당연히 이건 어떤 원리예요? 안정성의 원리죠. 예. 1번하고 2번 중에 하나 선택을 하시면 되겠죠. 자, 니은 동일 연령의 유아라도 같은 연령, 또래라도 발육 발달의 개인차, 개인의 어떤 특수성, 예, 프로그램을 반영해야 된다라고 나왔어요. 예. 그럼 뭘까요? 이게 정답이? 거기에 자기의 동일 연령이지만 발육과 발달의 이 순서, 차이에 따라서 적합하게 프로그램의 원리를 적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니은은 적합성의 원리였습니다. 맞죠? 자, 12번. 보기에서 설명한 유아의 기본 운동 기술 유형은? 예. 아까 제가 기본 운동 기술은 세 가지로 구분된다 했죠. 뭐가? 이제 안정성과 그리고 또 이동 그리고 조작, 이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고 했죠. 자, 우선 물체를 다루는 능력이에요. 예, 그리고 추진 운동 기술과 흡수 운동 기술로 구분이 되고요. 그 예로는 치기와 받기가 있다라고 이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거는 뭐냐? 이 조작성에 대한 얘기예요. 조작.
그래서 정답은 4번이거든요. 예. 이 조작은 손이나 발을 사용해서 물체에 힘을 가하고 이 물체로부터 이 힘을 받아서 소근육이나 이 대근육이 사용되는 움직임이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구를 몸 밖으로 내보내는 동작을 이제 추진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 받아들이는 거, 예? 받기 있죠. 예, 멈추기 등등 그런 거 뭐냐? 이 흡수 운동 기술로 얘기할 수 있어요. 추진과 흡수. 추진은 뭐예요? 치기, 차기, 때리기 등등. 그게 추진 운동 기술이고요. 흡수는 이제 오는 걸 받는 거, 멈추게 하는 거. 예. 이게 흡수 운동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에 대한 내용이냐? 바로 이 조작성에 대한 4번. 조작성에 대한 설명이었다라고 풀 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 프로그램의 구성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13번. 자, 체력을 고려한 신체 활동으로 구성한다. 당연하죠. 네? 프로그램을 작성을 할 때. 그럼 연령과 운동 발달 수준을 고려하여 신체 활동으로 구성한다. 이것도 당연히 맞는 얘기고요. 눈과 손의 협응력 향상에 필요한 다양한 활동을 포함한다. 그렇죠. 맞죠. 그 다음 남아와 여아의 흥미가 다르기 때문에 분리 활동이 필요하다. 뭔가 말이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건 틀렸어요. 이유가 뭘까요? 자, 이 나이 때는 남아 여아 구분을 따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예,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래서 따로 구분해서 하지 않고 다 같이 묶어서 프로그램을 작성을 이제 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4번입니다. 예, 이건 쉽게 상당히 난이도가 낮은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권장한 유아, 청소년기 신체 활동의 지침으로 옳은 것은 옳은 것에 대한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자, 만 1세 이전에는 뭐냐? 신체 활동을 권장하지 않는다. 자, 만 1세 이전은 신체 활동을 하면 안 되나요? 네, 다 해야 돼요. 네, 이건 틀렸고요. 우선 옳은 것은 고르니까. 그리고 만 1에서 2세는 어떻게 되냐? 자, 하루 180분 이상의 저중강도 신체 활동을 권장한다라고 나왔는데, 자, 만 1, 2세의 경우 어떻게? 저중강도 그게 아니고 매일 중강도 이상의 최소 어떻게? 180분. 매일 신체 활동을 해야 돼요. 180분 하루에 180분. 그러니까 매일 중강도. 3번 만 3세에서 이거 틀렸죠? 저중강도의 신체 활동을 해야 되니까 옳지 않죠? 만 3세에서 4세 최소 60분 이상의 중고강도 신체 활동을 포함한 하루 180분 이상의 신체 활동을 권장한다 나왔는데 이게 옳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 3, 4세의 경우 적어도 180분간 매일 중강도 이상으로 신체 활동을 해야 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 마지막 4번. 만 5에서 17세는 최소 주 5회 이상의 고강도 근력 운동을 포함한 하루 60분 이상의 중고강도 신체 활동을 권장한다 나왔는데, 자, 만 5세에서 17세의 경우 매일 60분 이상의 중고강도 신체 활동과 근육과 뼈 강화를 위한 이 근력 운동을 어떻게? 주 5회가 아니고 어떻게 주 3회 이상 하는 걸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주 5회가 아니고 주 3회. 어디서? WHO에서 나온 지침을 보시면. 그래서 옳은 것은 정답은 3번이었죠. 자, 15번. 자, 다음은 체육 수업 중. 체육을 수업하고 있는 중인가 봐요. 유아의 신체 활동 참여 시간을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이렇게 체육을 수업하고 있는데 이렇게 소외된 어린아이들이 있잖아요. 그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이렇게 격려를 해서 체육 수업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였거든요. 자, 활동적 참여에 대한 정적 강화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 과제와 동작을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을 한다. 그 다음 수업 전 교구를 배치하여 대기 시간을 줄인다. 일부 유아들의 어려워하는 활동이나 게임은 피한다라고 나왔는데, 우선 옳지 않은 것은 2번입니다. 자, 그 이유는 과제와 동작을 최대한 자세히. 자, 영유아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런 동작이나 뭐 운동 기술 수행에 있어 설명을 하잖아요. 그럼 집중력이 떨어지고 그걸 아직 잘 이해를 못하는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제와 동작을 최대한 자세히 설명이 아니고 간소화해서 설명을 하는 게 그 아이들의 어떻게 이 참여 시간을 그 짧은 그 수업 시간에 어떻게 최대한 참여하고 몰입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뭐냐? 과제와 동작은 최대한 자세히가 아니고 간략하게, 간소하게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왜냐면 아이들은 이해력이 높지 않기 때문에. 예. 그래서 간결하고 명료하게 설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 자, 2번입니다. 뭐 추가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면은 신체 활동을 증가시키는 전략으로 보면 자, 움직임을 관찰하고 충분한 신체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동작의 이제 변형이 필요하고요. 유아가 제외되거나 참여하기 어려운 활동과 게임은 하지 않고요. 그 지시는 어떻게 간결하고 명료하게 하고요. 활동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이제 긍정적인 피드백. 아무리 이 아이가 못하더라도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부정적 피드백은 절대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무조건 긍정. 못해도 잘했어. 역시 최고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인 피드백을 계속 줘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비과제 참여 유아들을 재감독하고 그 다음 훈련이 필요하면 효율적으로 짧게 하시는 방법들이 뭐냐? 신체 활동 시간을 증진시키는 전략이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16번. 자, 유아의 신체적 자기 개념에 대한 문제였죠. 그걸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자, 신체적 자기 개념은 자, 단일 개념이다라고 나왔어요. 자, 2번. 자기 개념은 자기 효능감과 관련이 없다라고 나왔고요. 3번. 스포츠 참여를 통한 성공 경험과 스포츠 유능감 간의 관련성은 없다. 4번. 스포츠 참여는 신체적 능력에 대한 개념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준다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우선 정답을 옳은 것은 자, 4번이에요. 4번. 예. 자, 한번 다음 보기 볼게요. 자, 신체적 자기 개념은 단일 개념이 아니고 복합 개념이에요. 하나의 요인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복합적인 개념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단일 개념이 아니라 내 자기 개념이 형성되기 위해 필요한 여러 가지 외부 요인들이 있잖아요. 내 주위를 둘러싼 그걸 영향을 받으면서 다양할 수도 있고 혹은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기도 합니다. 다음 2번 신체적 자기 개념은 자기 효능감과 관련이 없다는 게 아니고 관련이 있죠. 그래서 보통 자기 효능감, 자기의 그런 효능감이 높을수록 다른 그런 신체, 스포츠 활동 참여에 관련돼서도 변화가 있기 때문에 자기 효능감과 관련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스포츠 참여를 통한 성공 경험과 스포츠의 유능감의 관련성은 없다라고 얘기 아니고 있죠. 예, 성공 경험이 유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그래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어떻게 4번이다. 스포츠 참여는 신체 능력에 대한 개념을 형성하는데 어떻게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17번. 네, 거의 다 왔습니다. 조금만 힘내시고요. 자, 유아의 신체 활동 참여 동기를 증기시키는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네. 뭐 이렇게 딱 기출문제 보니까 좀 유사한 문제들이 많이 나오죠. 아까는 앞에서는 어떻게 신체 활동 시간을 증진시키는, 또 지금 뭐 신체 활동 참여 동기를 증진시키는 방법으로 이렇게 문제가 또 나왔습니다. 첫 번째, 자, 수행력 향상을 위해 역할 모델을 활용한다. 좋죠. 아주 좋아요. 옳은 얘기. 자, 쉬운 과제를 성취한 경우라도 칭찬해 준다. 그렇죠. 자, 난이도 상관없어요. 과제가 10건, 어렵건 성공한 거에 대해서는 무조건 칭찬을 해줘야 돼요. 그 다음 과제 성취를 운에 의한 것으로 생각하도록 지도한다.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예, 거기 운이 왜 나와요? 예, 그래서 이거는 틀렸고요. 자, 성취 경험의 빈도를 높이기 위해 과제의 난이도를 조절한다. 자, 그 얘기는 뭐냐? 과제가 너무 어려워서 성취를 할 수 있는 아이들의 비율이 낮아. 그럴 경우는 아무래도 내가 준비한 운동 프로그램에 있어서의 그 난이도 조절에 실패하다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때는 융통성 있게 난이도를 조절을 해가지고 성취 경험의 빈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고요.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뭐냐?
3번. 자, 과제 성취를 운에 의한 것을 한 게 아니고 그 아이가 한 걸 열심히 해서 성취한 걸로 판단을 해야 되죠. 운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 그 다음 문제입니다. 자, 유아 대상의 운동 지도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운동 지도 방법이에요. 자, 자세한 설명보다는 시범을 자주 보여준다라고 나왔고요. 그렇죠. 아이들은 집중력이 떨어져요. 설명을 굳이 많이 얘기할 필요 없어요. 동작으로 보여주면 돼요. 예, 그리고 동작을 해서 바로 이 동작 그대로 해봐. 예, 그래서 맞고요. 자, 게임 파트너를 교대하며 다양한 변화를 주고요. 그다음 미디어를 활용하여 운동 참여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요. 맞고요. 그리고 어렵고 위험한 과제에도 신체적 가이디언스를 자제한다. 아니죠. 신체적 가이디언스를 사용을 해야죠. 신체적 가이디언스가 뭐냐? 어떤 특정 그러니까 위험한 행동에 대한 지시입니다. 여기서 예를 들면 뭐 수영장에서는 뭐 뛰면 안 되고 왜 미끄럽잖아요. 예, 그리고 서로 이렇게 부딪히는 위험한 벽에 갔을 때는 속도를 줄여야 되고 그런 등등 안전을 위해서 미리 설명 교육을 하는 거를 신체적 가이디언스라고 얘기하거든요. 신체 보호를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그래서 이거는 자제하는 게 아니고 적극 어떻게 신체적 그 위험한 과제일수록 어떻게 신체적 가이디언스를 미리 얘기를 전달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안전한 운동 환경을 조성을 해야겠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4번이었습니다. 자, 19번. 유아 체육 수업의 환경 조성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또 틀린 거에 대한 선택이었습니다. 자, 유아가 선호하는 하나의 교구만을 배치한다. 자, 벌써 답 나왔네요. 자, 하나만 교구를 배치한 게 아니고 다양한 교구를 배치를 해야 돼요. 왜? 아이들은 집중력이 떨어진다 했죠. 쉽게 실증을 느끼고, 호불호가 확 갈려요. 그래서 다양한 교구를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자, 2번. 다양한 감각 자극을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요. 그렇죠. 그다음 유아가 자유롭게 몸을 움직일 수 있도록 충분한 공간을 확보해야 되고요. 그리고 적절한 교구 배치를 통해 효과적 지도가 가능한 환경을 조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몇 번? 1번이었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자, 누리과정에서 신체 운동과 건강 영역의 내용 범주가 아닌 것은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우선 이 신체 운동 건강 영역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냐? 신체 활동 즐기기, 건강하게 생활하기, 그다음 안전하게 생활하기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자, 답은 우선 4번이거든요. 아닌 것. 창의적 표현하기는 어디에 들어가 있냐? 바로 이 예술 경험 영역에 포함됩니다. 어디? 네. 여기에는 이제 창의적 표현, 창의적 표현이 있고요. 그 다음 예술을 감상하기. 예술 감상하기. 그 다음 아름다움 찾기.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누리과정은 여기에 총 5가지 영역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신체 운동 건강, 여기 나와 있는 신체 운동 건강 영역과 그 다음 의사소통, 그 다음 사회관계, 자연탐구, 그 다음 예술, 경험 영역 이렇게 5가지로 나눠지고요. 여기서 나온 이제 신체 운동 건강 영역에는 뭐가 있다? 신체 활동 즐기기, 건강하게 생활하기, 그 다음 안전하게 생활하기의 3가지의 분류로 구분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역의 범주가 아닌 것은 정답은 몇 번이냐? 바로 4번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2021년도 유아체육론 기출문제 문제 풀이를 저와 함께 해 보았습니다. 어떻게 쉽게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지금 오늘 영상은 이제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이제 이론 특강에서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